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한 주도 잘 지냈어요? 네, 이번 주에는 베로니카 넌 특별해라는 책을 읽을 거예요. 이 책은 칼대고창이라는 수상 한 책이에요. 이 작가가 들려주는 특별한 이야기를 한번 잘 들어보세요. 베로니카 넌 특별해. 하마들은 가끔 눈에 확 띄기도 해요. 하지만 베로니카는 아니었어요. 베로니카는 거의 눈에 띄지 않는 하마였어요. 엄마 아빠와 아주 많은 이모 삼촌과 아주 많은 형제자매와 아주 많은 사촌과 함께 살았기 때문이죠. 식구가 너무 많아 아무도 베로니카가 거기에 있다는 걸 모를 정도였어요. 베로니카는 슬프게 한숨을 내쉬었어요. 내가 여기 있다는 걸 아무도 몰라. 나도 잘 모르겠는 걸 뭐. 뜨거운 태양 아래서 또 잠잘 수 있는 부드럽고 시원한 진흙 강둑이 있고 수영하거나 물을 튀기며 놀 수 있는 맑은 강물이 있었지만 베로니카는 전혀 행복하지 않았어요. 나 뭔가 달라지고 싶어. 아주 유명해지고 싶단 말이야. 그래서 베로니카는 어느 날 혼자 길을 떠났어요. 뭔가 달라질 수 있고 유명해질 수 있는 곳을 찾아서 말이에요. 베로니카는 풀과 나뭇잎을 먹으며 몇 날 며칠을 걷고 또 걸었답니다. 어느 날 오후였어요. 베로니카는 언덕 꼭대기에 서서 분홍색과 하얀색이 어우러진 도시를 내려다보았어요. 거리가 사람들로 가득했어요. 베로니카의 각 마을보다 훨씬 더 복잡한 곳이었죠. 도시의 거리에 다다르자 베로니카는 자기가 남다르다는 걸 알았어요. 자기 같은 하마는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거든요. 많고 많은 사람들만이 베로니카를 바라볼 뿐이었죠. 베로니카와 부딪히거나 베로니카에게 발을 밟힌 사람들은 화를 내며 소리쳤고요. 영광스럽게도 베로니카는 눈에 확 띄었답니다. 베로니카는 찻길 한가운데로 걸어갔어요. 거기에는 사람들이 없었거든요. 하지만 이번에는 자꾸 자동차들과 부딪혔어요. 자동차들이 사납게 경적을 울려댔지요. 그러자 경찰관이 뛰어와 호루라기를 불며 베로니카를 나무랐어요. 경찰관이 베로니카에게 말했어요. 하마 아가씨, 이 길에서는 한쪽으로만 가야 해요. 그런데 지금 반대로 가고 있잖아요. 베로니카는 돌아서서 경찰관의 말을 따랐어요. 정말 피곤한 하루였지요. 베로니카는 쉴 곳을 찾아 주위를 둘러보았어요. 편안하고 부드러운 진흙 강둑은 없었지만 베로니카는 길거리도 시원해 보인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인도 한복판에 몸을 길게 뻗고 잠을 자기 시작했죠. 눈에 띄는 유명한 하마가 되는 행복한 꿈을 꾸면서 말이에요. 하지만 이제 베로니카는 눈에 띄는 정도가 아니었어요. 귀를 꽉 막고 있어서 어디론가 자리를 옮기라는 말을 들어야 했지요. 베로니카는 피곤해서 한숨을 내쉬면서도 공손하게 말을 들었어요. 베로니카는 인도에서 내려가 찻길 한쪽에 바짝 엎드렸지요. 거기도 괜찮은 곳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경찰관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경찰관이 말했지요. 하마 아가씨, 소화전 앞에 주차하면 안 된다는 걸 모르나요? 경찰관은 베로니카에게 딱지를 끊으려고 서류를 꺼냈어요. 그러더니 마음이 바뀌었는지 베로니카가 조용히 잘 수 있는 길 건너 장소를 알려주었지요. 그 경찰관은 친절한 사람이었거든요. 베로니카는 새 장소를 둘러보며 말했어요. 어떻게 사람들은 진흙이나 지푸라기 하나 없는 곳에서 잠을 자는지 몰라. 어쨌든 여기는 조용하네. 양쪽에 자동차도 있어서 꼭 형제 자매하고 같이 잠자는 것 같은데. 잠자고 있을 때도 베로니카는 너무나 눈에 잘 띄었어요. 사람들이 구경하려고 여기저기서 모여들었죠. 아무리 눈에 잘 띄는 하마래도 먹을 음식과 마시고 물장구를 칠 물과 뒹굴 진흙이 있어야 해요. 다음날 아침에 베로니카는 이런 것들을 찾아 나섰어요.
하지만 많고 많은 길거리에서 볼 수 있는 건 사람들 뿐이었죠. 베로니카를 쳐다보고 베로니카와 부딪히고 베로니카에게 발을 밟혀서 사납게 소리치는 사람들 말이에요. 이었고 베로니카는 광장 한가운데에서 얕은 분수를 발견했어요. 작고 붉은 물고기들이 분수 가장자리에서 헤엄치고 있었지요. 베로니카는 궁금했어요. 왜 물속에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지? 사람들은 물을 마시거나 목욕을 하지 않나 봐. 베로니카는 행복하게 분수 속으로 뛰어들었어요. 그리고는 물을 마시고 시끄럽게 물장구를 치며 시원한 물속에서 뒹굴었지요. 그러자 물고기들이 길거리로 튕겨져 나왔어요. 길거리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물이 마구 튀었고요. 분수는 곧 텅 비고 말았지요. 베로니카는 사람들이 자기에게 화가 나 있는 줄 몰랐어요. 채수 장소를 보고는 기뻐 미소를 지을 뿐이었죠. 채수 장소가 신선하고 맛있는 양배추와 상추와 콩과 감자와 다른 먹을거리들을 술에 가득 싣고 지나가고 있었거든요. 강둑에서는 하마들이 그렇듯 도시 사람들의 방숙에 익숙하지 않은 베로니카는 행복한 마음으로 푸른 채소들을 꿀꺽 먹어 치웠어요. 한 입에 수레를 깨끗이 비운 거예요. 이 시끄러운 소리를 듣고 경찰관이 소리쳤어요. 무슨 일이죠? 채소 장수가 큰 소리로 대답했어요. 수레에 가득했던 내 채소를 도둑 맞았어요. 이 하마가 한 입에 꿀꺽 해버렸다고요. 종이 가방도 몽땅 먹어치웠단 말이에요. 마옵소사, 한 입에 말인가요? 네, 한 입에 저 큰 입 좀 보세요. 경찰관이 베로니카에게 말했어요. 그렇다면 아가씨를 체포해야겠어요. 아가씨는 사람들의 발을 밟고 차를 멈추게 하고 공공분수에서 목욕하고 물고기를 다 죽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제 도둑질까지. 아무래도 감옥에 가야겠어요. 베로니카는 감옥이 뭔지 몰랐지만 경찰관의 목소리가 너무나 커서 무서웠어요. 그래서 모여있는 사람들을 지치고 쿵쾅거리며 거리를 달려갔지요. 경찰관과 채소장수와 구경하는 사람들이 베로니카를 쫓아왔어요. 도시 전체가 베로니카를 뒤쫓고 있는 것 같았지요. 베로니카는 숨을 헐떡이며 중얼거렸어요. 빨리 어디론가 숨지 않으면 큰일 나겠어. 이 사람들이 틀림없이 날 마구 두들겨 팰 거야. 긴 도로 끝에서 베로니카는 나무와 벤치와 동상이 있는 푸른 공원을 발견했어요. 베로니카는 생각했어요. 이제 살았다. 벤치 뒤에 숨어 있다가 어두워지면 도시에서 도망쳐야지. 하지만 벤치 뒤에서도 베로니카는 여전히 눈에 잘 띄었어요. 베로니카는 곧 목에 밧줄을 매단 채 감옥으로 가야 했지요. 베로니카는 감옥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어요. 하지만 감옥도 하마를 못 본 건 마찬가지였죠. 감옥은 하마를 위해 만들어진 게 아니었으니까요. 베로니카가 들어가기에 감옥 문은 너무 좁았어요. 수십 명의 사람들이 뒤에서 밀고 앞에서 끌어도 베로니카는 감옥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었답니다. 결국에는 베로니카가 감옥 문을 통과할 수 있게 불도저까지 불러야 했어요. 불도저가 한 번 밀자 베로니카는 감옥 안으로 들어갔지요. 그때 할머니 한 분이 감옥에 같이 들어와서는 경찰관과 구경꾼들을 마구 꾸짖었어요. 불쌍한 하마에게 이런 짓을 하고도 부끄럽지 않나요? 여러분들이야말로 감옥에 들어가야 해요. 경찰관이 말했어요. 할머니, 저 하마는 도둑이에요. 술에 가득 든 채소를 훔쳤다고요. 채소 장수가 끼어들었어요. 제 채소를 말입니다. 할머니는 가방을 열어 수표를 꺼내주었어요. 채소 값으로 이거면 됐나요? 되고 말고요, 할머니. 되고도 남지요. 고맙습니다. 마음씨 좋은 할머니가 말했어요. 그럼 됐어요. 경감님, 이 하마 아가씨를 당장 내보내세요. 경찰관이 말했어요. 그럴 수가 없어요. 문이 너무 좁아서 불도저가 들어올 수 없거든요. 하마를 뒤에서 밀어야 하는데 말이죠. 그렇다면 문을 부셔요. 마음씨 좋은 할머니가 말했어요.
마침내 감옥 문이 부서졌어요. 베로니카는 이제 자유를 얻은 거예요. 마음씨 좋은 할머니는 베로니카가 도시를 충분히 맛보았고 눈에 띄는 것에 질렸다는 것도 잘 아는 것 같았어요. 눈에 띄는 것도 웬만해야죠. 베로니카가 말했어요.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어요. 진흙죽이 있는데 강으로 나의 식구들이 있는 곳으로 말이에요. 할머니는 베로니카가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이삿짐 트럭을 불렀어요. 이삿짐 트럭은 금방 달려갔지요. 베로니카는 경찰관과 채소장수와 할머니와 모든 사람들의 배웅을 받으며 도시를 떠났답니다. 그렇게 해서 베로니카는 다시 강둑 옆에 시원한 진흙에서 뒹굴고 맑은 물속에서 헤엄치며 놀 수 있게 되었지요. 엄마, 아빠, 형제자매, 이모, 삼촌, 사촌, 하마들 사이에서 잠을 잤고요. 하지만 달라진 게 있었어요. 베로니카는 하마들 사이에서 아주 유명해졌고 모두에게 사랑을 받게 된 거예요. 날마다 해질 무렵이면 하마들이 베로니카 옆에 모여들었어요. 분홍색과 하얀색이 어우러진 도시에 다녀온 베로니카의 멋진 모험담을 들으러 말이지요. 베로니카는 아주 행복했답니다. 들었지요? 여러분, 베로니카가 특별해진 건 스스로의 기회를 잘 잡았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은 선생님이 도화지를 한 장씩 나눠줄 거예요. 이 도화지를 한 장씩 주면 도화지를 놓고 여기다가 손을 올려요. 자기 손을 올려서 오른손, 왼손, 양쪽 손을 하나씩 그리는 거예요. 연필로 따라서 이렇게 따라서 그리는 거예요. 이렇게 손으로 그리면 손 모양이 나오죠? 이렇게 그리면 선생님이 하나 보여줄게요. 짠! 이렇게 됩니다. 양쪽 손을 다 그리세요. 오른손, 왼손 다 그리고 오른손, 왼손 다 그리세요. 그리고 각 손가락마다 이렇게 그리고 난 다음에 각 손가락에 오른손에는 나의 장점을 쓰고 왼손에는 나의 단점을 쓰세요. 장점과 단점을 쓰고 난 다음에는 나의 장점에는 예쁘게 색칠을 하고 나의 단점에는 어떻게 하면 없을 수 있을까? 그 단점에도 예쁘게 색칠을 해주세요. 단점도 장점으로 승화시킬 수 있어요. 여러분은 베로니카처럼 말이에요. 자, 지금부터 열심히 손을 그리고 나의 장점과 단점을 쓰고 색칠을 해주세요. 자, 다 잘 못하겠는 사람은 선생님이 도와줄 테니까 도와달라고 얘기하세요. 자, 다 끝났으면 이제 여러분이 기다리시던 숨은 그림 찾기를 하겠습니다. 자, 이번 숨은 그림 찾기는 여기는 하나의 섬이 있네요. 그리고 여기는 뭐라고 있을까요?
스쿨피예요. 학교네요. 학교 소품실에서 뭔가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 재미있는 숨은 그림들을 다 찾아보세요. 여러분들은 이제 점점 실력이 늘어가고 있어요. 잘 찾아보길 바래요. 네. 숨은 그림들을 잘 찾아서 선생님께 가져오세요. 네. 오늘도 여기까지 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만나요. 안녕.